지방선거 예비 후보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경기도와 대구시 예비 후보들 만났고요. 오늘은 충북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로는 가장 먼저 출마 선언하신 분이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충북 어디 계신가요? 네, 저는 여기 지금 오창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전화 인터뷰 진행 중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지난 28일 충북지사 선거 출마하셨는데요. 노영민이 꼭 충북지사가 돼야 하는 이유, 출마의 변 짧고 굵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 그리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유치,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역 유치, 하이닉스 유치, 청주 청원의 통합, 국립소방병원과 방사관 가속기 유치 등 오늘의 충북이 있게 한 핵심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민들과 함께 노력해온 경험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네. 누구보다 충북의 과거와 현재를 잘 알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북 경제의 도약과 도민의 삶의 질 문제도 오랜 기간 천착해온 주제입니다. 준비된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오늘 반드시 이겨야 하는 지역으로 충청도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지사 후보로 김태흠 의원을 차출을 했고요. 또 충북 지역에도 공을 들일 예상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분위기나 민심 어떻습니까? 충북 지역. 네, 이번 선거는 강력한 지방 분권의 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균형을 맞추면서 충북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리더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충북 지역 민심도 이러한 지방선거의 특성에 맞물려서 힘 있는 도지사, 능력 있는 인물을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편입니다. 네. 대선 결과가 일정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영향의 그 방향이 노력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충북은 견제와 균형을 중시해 왔고 대선과 총선 혹은 지방선거 간에 교차 투표가 많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충청권의 민심이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바로미터라는 점에 동의하고요. 국민의힘이 어떤 후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든 충청권 승리를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11개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 7군데가 민주당이 당선이 되셨고 현 이시종 지사도 3선 도지사로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섰잖아요. 네네. 네네. 이번에 그 충북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여기는 어느 정도까지 수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대선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의 경선 일정은 언제 종결이 되나요? 글쎄요, 이달 말이 아닐까, 하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후보가 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경선을 하게 되면 경선을 할 것이고요. 네.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진작부터 지금 출마 러쉬입니다. 박경국 전 안행부 차관, 오재세 전 의원, 민주당에 계시다가 국민의힘 쪽으로 가셨죠. 이해운 전 의원, 여기에 김영환 전 의원까지 뛰어들었고 또 이분들 말고도 출마를 고심 중인 분들이 더 있다고 하는데, 자, 지금까지의 국민의힘 대진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각에서는 저를 겨냥한 그 전략적 표적 출마 주자를 내세우려는 의도다라고 이렇게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누가 후보가 되든 힘든 선거일 것이다.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환 전 의원이 고등학교 뭐 선후배 관계이고 뭐 인연이 깊어서 노영민 우리 전 비서실장님을 그 저격하기 위한 저격수로 출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네, 이해운 전 의원 같은 경우 서울 서초에서 3선 지내고 21대 동대문에서 낙선했는데 부친 고향이 충북이고 친척들이 제천 살고 있어서 제천의 딸이다. 충북을 키우는 마가렛 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데 연고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단군의 자손이죠. 단군의 자손이다. 네. 하지만 충북의 현안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 네. 또 지금까지 어떤 공헌을 지역에 했는지, 네. 앞으로 어떤 비전과 로드맵을 가지고 충북을 경영할 것인지,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 한번 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자, 저출생 극복을 도정 제1 목표로 제시하셨습니다. 어떤 보관이 있으신가요? 네, 그 저출생은 생산 연령 인구 감소로 이어져서 저성장과 사회 불안을 초래하면서 그 국가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대한민국 위기 제1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할 아젠다는 아니다라고 여길 수는 있으나 무상급식 성공 사례와 같이 저출생 문제의 해법을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그 성공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자 1호 공약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네. 충북의 합계 출산율이 2012년 1.49명에서 지난해 0.95명으로 떨어져 사실상 인구 감소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네. 저는 임기 내에 합계 출산율을 1.5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아동 양육 수당 확대, 그리고 남성 노동자 즉 워킹 데디에게 육아 휴직을 허용한 기업에게 대체 인력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출생 지원 정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네. 예, 이 저출생 문제는 경제적 부담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회 문화적 요인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네, 그렇죠. 공동체의 배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평가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아동 양육 수당은 출생 아동 한 명에게 월 70만 원의 양육 수당을 5년간 지급하는 것입니다. 네. 자, 충북 중심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 바이오 산업 메카 등 여러 공약이 있는데 돈의 기후 에너지국 신설, 버스비 반값 할인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띕니다. 요거 기후 에너지국을 신설한다, 버스비 반값 할인한다. 이 어떤 구상이신가요? 예,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문제는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1차 환경 공약으로 기후에너지국 신설 그리고 버스비 반값 공약을 내놓게 됐는데요. 앞으로 더 심도 있는 환경해법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기후에너지국 신설은 분산 단절되어 있는 환경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기후와 에너지 문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탄소 중립과 에너지 대전환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네. 반값 버스비는 현재 최대 30% 할인되는 알뜰 교통 카드를 네. 충북 시군은 물론이고 전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할인율도 50%까지 늘리려는 정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당내 경선 누구든 나오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겠다 하는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도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노영민의 이파전 구도로 굳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의 관측도 있는데 또 이파전이 아니라 우리 노영민 실장님의 독주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경선 결과 어떻게 물론 자신하시겠지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곽상원 변호사님은 우리 당의 훌륭한 자산인 만큼 선의의 경쟁자가 나타난 것을 환영합니다. 네. 독주가 예상된다는 관측은
아마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네네. 그렇게 그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안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됐습니다.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인물이다. 이런 게 이제 윤 당선자의 말인데 최근에 뭐 김앤장에서 총액으로 보자면 19억 5천만 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았고 론스타와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등등의 의혹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한덕수 카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언론 보도를 보면 한덕수 지명은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 경력과 전북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운 인사청문회 면피용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역대 정부에서의 이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현재 그 뭐 당내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엄정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대선 패배 후에도 이재명 고문 지지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사용법, 이재명 활용법 내지는 또 누군가는 이재명 사랑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6월 선거 지방선거 등판론부터 뭐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해야 된다. 또 8월 당권 도전. 이거 너무 빠르게 소진될 수 있으니 2024년 총선에서 원내로 들어오는 조금 더 긴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등등의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우리 노 실장님은 이재명 사용법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 가지고 계신지요? 예, 이재명 상임 고문은 현재 당의 커다란 정치적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에 상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출마 후보들이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네네. 그것을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8월 당권 도전은 현재로 봐서는 상수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 상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한간에서는 이번에 뭐 송영길 의원이나 조정식 의원이 그 빈자리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된다면 그 빈자리에 재보궐선거에 바로 출마를 해서 그 원내로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얘기가 되고 있던데 이런 방안은 어떤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지내셨으니까 최근 대통령 집무실 용산으로 이전하는 건을 가지고 단 하루도 청와대에 가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윤석열 당선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청와대가 그렇게 구중궁궐입니까? 국민과 소통이 안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뭐 비서진들과 상시로 그 대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네. 저는 그리고 또 그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의지의 문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청와대 지하 벙커는 60개의 각종 분야별 회선이 다 집결이 돼서 안보와 민생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곳이고 국방부나 합참에 있는 벙커는 군사 벙커라서 대통령으로서 전국적 관점에서 이 위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벙커 말고 다른 대안이 잘 없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곳인가요? 청와대 벙커가?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쉽게 얘기하면 해상 사고가 났을 때 네. 그 해상 사고 난 그 배에 우리 해경이나 해군 함정이 접근하고 구조하는 것을 네. 사실 뭐 실시간으로 다 그것을 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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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곳을 그 대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비용은 얼마나 구축하는 데 들었는지 혹시? 그건 저는 알지는 못합니다만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큰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레이스 본격화되면 또 말씀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사 출마 선언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